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12월 12일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레인저스와 토트넘의 유로파 리그 6라운드 경기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트넘과 레인저스 경기 간략하게 프리뷰 해드리고, 그리고 경기 전에 기자회견에 같이 나왔던 드라구신과 엔제 감독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인터뷰를 진행했거든요. 그 내용도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또 저격하는 제이미 오하라였는데, 영국 매체가 제이미 오하라를 참교육해버리면서 오랜만에 손흥민 편을 들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제가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일단 레인저스와 토트넘의 경기 프리뷰를 잠깐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로파 리그 순위표를 보면은 레인저스와 토트넘이 모두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면서 8위와 9위에 랭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 입장에서는 일단 리그는 조금 안 좋아서 버렸거든요. 원정에서 너무 약한 토트넘이기 때문에 리그 우승은 솔직히 물 건너 갔다고 할 수 있겠고, 그나마 해볼 만한 것이 유로파 리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경기 레인저스에게 만약 토트넘이 패배한다? 그렇게 된다면 토트넘은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없다고, 우승할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 우승 가능하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인저스가 어떤 팀인지 살짝 알아볼까요? 레인저스는 현재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10승 2무 3패 27득 9실점을 기록하면서 3위에 랭크되어 있는 팀인데, 최근에 상당히 폼이 좋은 레인저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인저스는 최근 4경기에서 4연승을 달리면서 상당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토트넘이 질 수도 있겠지만 선수들의 시장 가치를 살펴보면 토트넘이 이겨야 된다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최전방 공격수가 현재 100억밖에 몸값이 되지 않고, 이 선수는 10억, 요 선수는 3.4억, 그리고 이 선수가 55억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91억을 기록하면서 일단 수비진의 몸값이 너무 낮기 때문에 현재 약 700억의 몸값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이 수비진들을 충분히 털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토트넘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어제 저녁에 레인저스에 도착한 손흥민 선수와 그리고 토트넘 선수단이었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에서 몸을 푸는 모습까지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는 부상에서 회복되면서 지난 경기 풀타임 뛰었죠. 점점 몸 상태가 100%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전에 엔제 감독과 함께 나온 드라구신과, 그리고 엔제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인터뷰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는지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라구신의 인터뷰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구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최근에 토트넘은 부상자가 많은데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토트넘의 훈련이 상당히 빠른 훈련이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플레이 방식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저 운이 안 좋은 건가요? 아니면 모든 것이 해당되는 건가요? 라면서 토트넘이 부상자가 너무 많다, 이유를 좀 말해달라 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드라구신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부상은 우리가 훈련하는 방식과 경기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항상 팀에 존재할 뿐입니다. 저는 우리의 경기 방식이 마음에 듭니다. 매우 공격적인 방식이거든요. 우리는 많은 옵사이드를 잡고 이 수비 부분에서 유리합니다. 라면서 드라구신은 일단은 토트넘 선수이기 때문에 엔제 감독의 훈련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질문을 한 기자의 질문이었는데, 문제 없다, 원래 축구팀에는 부상은 항상 나오는 것이다 라면서 엔제 감독의 훈련 스타일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제 기자는 또 다음 질문했습니다. 3일마다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는 엔제 감독의 축구를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렬한가요? 얼마나 힘든가요? 그리고
그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면서 뒤로 달려가는 것은 또 얼마나 힘든가요? 경기가 끝난 후에 어떤 기분이 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또 드라구신에게 엔젤 감독 전술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또 질문을 했습니다. 좀 약간 돌려서 또 물어봤죠. 그러자 드라구신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미 현재 토트넘의 플레이 방식에 좋은 리듬을 잡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기간에 저는 몇 가지 좋은 경기를 보여주었고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제가 피곤하거나 그런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서 3일마다 엔젤 감독 스타일의 축구하는 거 힘들지 않아? 라고 물어봤는데 드라구씨는 힘들지 않아?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자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 높은 곳에서 이제 수비를 하고 있는데 높은 라인에서 뒤로 달려가는 건 힘들죠? 라고 또 질문을 했는데 드라구씨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그것을 위해 훈련하고 있고 그 덕분에 매 경기마다 그것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말했듯이 저는 이렇게 경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기자들이 엔젤 감독 훈련 전술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드라구신에게 질문을 했는데 드라구신은 엔젤 감독을 감싸주는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이런 모습을 봐도 엔젤 감독이 선수단의 지지를 아직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드라구신의 인터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엔젤 감독의 인터뷰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로메로가 다니엘 레비와 구단 수뇌부들을 저격하면서 우리가 우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구단 수뇌부들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서이다 라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엔젤 감독은 로메로의 그런 공개 비판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고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로메로는 매우 감정적이었습니다. 로메로는 경기장에서 우리를 도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우리를 도우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옳다고 믿는데요. 다른 부분도 아마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한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려면은 우리는 단결해야지만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요. 로메로는 자신이 한 말 중에 많은 것이 옳았다고 생각했지만 일부는 올바른 대처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로메로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로메로는 공개적으로 클럽 수뇌부들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로메로가 공개 비판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내부적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에게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해봐야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처벌 등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런 종류의 것을 좋아하는데요.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더 잘 처리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엔젤 감독은 로메로가 일단 구단 수뇌부를 공격하자 일단은 구단 입장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로메로 네가 말한 것은 옳지만 그렇게 공개적으로 외부에 우리의 문제점을 밝히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했다고 말하면서 로메로도 그 점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말하는 엔젤 감독이었습니다. 이렇게 엔젤 감독은 클럽과 선수들의 갈등을 봉합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엔젤 감독은 중립적으로 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엔젤 감독이었고요. 그리고 경기 전에 선수들의 팀 뉴스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일단 누가 부상이고 누가 복귀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자 별로 나아진 게 없습니다. 주말 경기의 여파로 로메로 반더벤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고 있지만 다시 그들 없이 경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그 선수들에 대한 복귀 일정을 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정확한 시간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라면서
로메로와 반더벤이 이제 또 경기에 못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엔제 감독이 첼시와 경기에서 무리수를 뒀거든요. 로메로 반더벤을 너무 급하게 투입시켰는데 그 선택이 이렇게 로메로 반더벤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소식 다 기억나시죠? 로메로는 앞으로 6주 동안 못 나올 예정입니다. 약 10경기 정도 못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토트넘 내부 소식통에 능통한 폴 오키프는 반더벤이 앞으로 2-3주 동안 경기에 못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트넘이 12월 달에만 약 6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일단 반더벤도 최대 6경기 결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와, 정말 위기의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제 감독은 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수비수가 멀쩡한 수비수는 현재 드라구신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하실 거죠? 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엔제 감독은 웃으면서 창의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치그레이가 우리를 채워줘야 할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치그레이는 오른쪽 왼쪽 풀백으로 뛸 수 있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센터백으로도 잠깐 뛰는 그레이였습니다. 프리시즌 동안 아치그레이는 센터백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드라구신과 아치그레이가 두 명의 센터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5-6경기가 남아있는데 언젠가 이런 창의적인 방법으로 나서서 다른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아치그레이와 드라구신을 센터백으로 기용할 것이라고 암시하는 엔제 감독이었습니다. 와, 지금 아치그레이도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드라구신은 조금 신체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치그레이까지 부상당하면 토트넘은 센터백이 없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센터백을 갈아먹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엔제 감독의 토트넘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난 11월 달에 손흥민 선수가 더 이상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고 말했던 제이미 오하라가 또 손흥민 선수를 저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영국 매체가 그런 제이미 오하라를 참교육시켜 버렸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바로 알아볼까요? 오하라가 또 손흥민 선수를 비판했다는 소식은 더 부트룸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제이미 오하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전화통화에서 엔제 감독의 토트넘에서 손흥민에 관련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했다 라고 제목의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24-25 시즌에 매우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엔제 감독은 몇 달 전에 자신은 항상 두 번째 시즌에 항상 트로피를 차지한다고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밝혔다. 근데 토트넘은 확실히 그럴 기회가 있었지만 최근에 토트넘을 본다면 다시는 아무것도 차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은 모든 대회에서 지난 7경기 중에 단 한 번의 승리만 기록했다. 토트넘은 현재 프리미어 리그에서 11위 그리고 유로파 리그에서 9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이것은 충분하지 않다. 엔제 감독의 여러 선수들이 이번 시즌에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었다. 제이미 오하라가 그들 중 한 명에 대해서 또다시 비난을 시작했다. 라면서 기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오하라가 또 손흥민을 저격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하라는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을 비난했다. 손흥민은 수년간 토트넘의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으로 활약해왔다. 이 한국 선수는 2025년 포체티노가 감독이었을 때 토트넘에 합류했다. 손흥민은 첫 시즌의 최고는 아니었지만 그 이후로 손흥민은 대체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손흥민은 모든 대회에서 토트넘 소속으로 424경기에 출장해서 255골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측면 공격수로 자주 출장했던 손흥민에게 이런 기록은 엄청난 성과이다. 손흥민은 클럽의 레전드로 기록될 것이지만 손흥민은 이번 시즌 모든 대회에서 합쳐 16경기 출전했는데 단 5골만 넣었고 이로 인해서 비난을 받고 있다. 11월 달에 제이미 오하라는 손흥민이 더 이상 세계적인 선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제 전문가는 또 자신이 옳았다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 토크스포츠에서 오하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저는 몇 달 전에 아니 약 한 달 전에 손흥민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때 손흥민이 월드클래스가 더 이상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이 맞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훌륭한 선수였지만 대체자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손흥민을 비난하자 토트넘 팬들에게 엄청난 혹평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 말이 맞습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충분히 좋지 못합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좋은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우리가 지난 3시즌에서 4시즌 동안 지켜보던 손흥민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는 더 이상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누군가를 드리블로 벗길 수 없고 속도도 없고 더 이상 날카로움도 없습니다. 라면서 제이미 오하라가 또 손흥민을 지금 뭐 손흥민이 선수도 아니라면서 엄청나게 까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제이미 오하라가 손흥민을 비난했다는 소식을 전한 더 부트룸은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통계는 손흥민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을까? 토트넘은 지난 몇 주 동안 정말 나쁜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선수 한 명을 가리키면서 그 선수가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쉽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에 확실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상은 손흥민을 돕지 못했다. 그렇지만 손흥민의 기본적인 통계를 살펴보면 손흥민은 지난 시즌의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시즌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17개의 골을 넣었고 10개의 도움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경기당 평균 2.4개의 슛을 때렸고 1.9개의 키패스를 뿌려주었고 1.1개의 드리블을 기록했다. 손흥민은 또한 90분마다 1.2번이나 볼을 빼앗겼다. 근데 이번 시즌 통계를 보면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4골 4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손흥민은 90분당 평균 1.9개의 슛을 날리고 있고 2.1개의 키패스를 뿌려주고 있고 1.4개의 드리블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손흥민은 경기당 0.8개만 볼을 빼앗겼다. 손흥민의 경기당 골 기여도는 떨어졌지만 여전히 그렇게 나쁘지 않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에 109.1분마다 골 또는 도움을 기록했는데 이번 시즌 손흥민은 117.75분마다 골이나 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오하라가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는 있겠다. 근데 우리는 손흥민을 그렇게 깎아내리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다. 손흥민은 여전히 토트넘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다. 하면서 제이미 오하라는 손흥민이 끝났다. 월드클래스가 아니다. 속도도 느려졌고 날카롭지 않다. 라고 비난을 했는데 일단은 확실하게 통계를 가지고 왔죠. 지난 시즌과 비교를 해봐도 뭐 경기당 슈팅, 경기당 키패스, 경기당 드리블 횟수는 손흥민 선수가 좋은 부분이 더 많습니다. 키패스를 더 뿌려주고 있고요. 드리블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경기당 볼도 덜 뺏기고 있는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통계를 가지고 와서 제이미 오하라 어그로 끌지 마라. 손흥민을 근거 없이 비난하지 마라. 라면서 제이미 오하라를 참교육시켜버리는 더 부트룸이었습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영국 매체가 참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뭐 근거 없이 메디슨이 더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영국 매체였는데 확실하게 통계를 가지고 와서 손흥민을 감싸주는 영국 매체의 소식은 이번에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이미 오하라가 손흥민 선수를 또 비난했는데 이것은 손흥민 선수에게 좋은 소식으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왜냐고요? 지난 11월 18일 날 제이미 오하라는 손흥민 선수를 비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더 이상 월클이 아니다 라고 비난을 했는데 그때 맨시티와 경기를 하기 전이었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그때 제이미 오하라의 비난을 담담하게 받아들였고 맨시티와 경기에서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맨시티를 4대0으로 박살내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손흥민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결국 다들 아시겠지만 비난은 손흥민 선수를 강하게 만드는데요. 제이미 오하라가 또 경기 전에 레인저스 경기 전에 손흥민 선수를 비난하였는데 이 소식은 손흥민 선수에게 좋은 소식으로 적용이 되면서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의 골이나 도움이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이미 오하라 고마워. 사실은 제이미 오하라는 이렇게 어그로를 끌면서 손흥민 선수를 자극해서 손흥민 선수가 골이나 도움을 기록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렇게 레인저스와 경기 전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소식, 그리고 경기 전에 기자회견에서 주요 인터뷰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내일 레인저스와 경기에서 득점을 터뜨리기를 기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르의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